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드름 착즙기 채널의 박진선 원장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네네지 채널의 김성동 약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약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지 채널의 김성동 약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 원인을 찾아라, 즉 내가 먹는 음식에 답이 있다라는 것, 그 부분을 주제로 해서 박 원장님과 함께 유익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름을 안 씻어 생긴다면 조선시대 분들은 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이론적으로도 씻는 것과 여드름의 발생 원인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죠. 즉 식이 환경이라는 부분이 가장 주된 부분이고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뭐 여드름이 발생한 후에 보완하는 부분이 아니면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세안이나 이런 위생이 중요하겠죠. 이제 청소년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피지 양이 많다 보니까 올바르게 잘 씻어야 피지가 많이 이제 나오는 것들이 잘 제거가 될 것이고요. 특히 성인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과도하게 씻어가지고 오히려 피부가 예민해지시거든요. 피부 장벽이 훼손될 정도로.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 그 샵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너무 잘 씻으세요. 그것이 문제예요. 위생 관리라는 부분에서 소홀한 부분이 없나를 그렇죠. 좀 강박적으로 느끼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세안은 적당하게 씻는 게 좋고요. 그렇죠. 너무 과도하게 씻으면 여러분 오히려 여드름이 더 나는 환경이 됩니다. 여드름은 사실상 유전이 80%가 작용을 한다고 해요. 근데 사실 저도 여드름 유전이 있는 친구거든요. 관리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는데 유전은 어떻게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유전을 이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전을 이기는 방법은 관리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드름이 생기면 고객님들은 스스로 자가 압출을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피지는 짜면 계속 나오지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피지는 짜지 않아도 사실은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피지의 양보다 모공이 크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작게 되면은 배출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압출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그리고 압출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관리가 중요하고 그 이후에는 약사님처럼 이제 건강을 챙겨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든지 예방의 의미와 가치가 크죠. 그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는 그걸 수습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그 예방에 드는 시간과 비용보다 훨씬 더 크니까 여드름 또한 정말로 먹는 거에 대한 컨트롤, 이 부분이 여드름의 컨트롤과 이퀄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대부분 고강도의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다 보니까 열감들을 제어를 못하고 상기된 표정과 뻘겋게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약국에 있다 보면 언제든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쵸. 한 번만 잘못해봐라, 내가 여기서 화를 내고야 말겠다라고 아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명칭을 정했어요. 우리도 관리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 때문에 열받아서 여드름이 올라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근데 삶의 질이 떨어지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드름을 뭐라고 했냐면 열드름이라고 했습니다. 열받아서 나는 여드름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그럼 열드름과 함께하게 되실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서구화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좀 더 빨랐죠. 그만큼 흔하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게 고당분 식사. 고당분. 단성분은 그렇잖아요. 먹으면 빨리 흡수가 되는데 케이크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당신이 여기 여드름이 난 것은 먹고 마시고 한 것이 여기에 피와 살이 돼서 위로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 씻는 거를 끊으라 한다. 차라리 방송을 안 듣고 말겠다. 아우.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방법론은 너무나 뚜렷하다. 그렇죠. 원인 또한 뚜렷하다. 맞습니다. 관건은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다. 그렇죠. 제가 20대 초반까지 여드름이 온 몸에 났었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좋아했던 게 단성분이었어요. 피부 쪽을 공부를 하면서 왜 여드름이 나는지를 알았거든요. 유전이 있는 건 물론 그렇겠지만 그 단성분을 1년 동안 끊었어요. 당당하게 살고 싶으면 당을 끊어라. 여드름 흉터 없애는데 이제 포커스를 두시는데 만들지 않는 게 첫 번째예요. 그렇죠. 예방을 하는 게 첫 번째거든요. 여드름이 생기면 혼자 짜지 마세요. 자가 압출을 하다 보면은 손톱 자국이라고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퍼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만들지 않는 그 예방이 정말 중요해요. 일단은 여드름이 나면 Don't touch. 건들지 마. 감사합니다. 네. Don't touch. Don't touch. Don't 1번. touch. 그 이후에 뭐 흉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드름 착즙기 ANC 스페이스로 오시면 흉터에 관한 것들은 관리를 통해서 개선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객님들 보면 약을 안 드신 분들이 없거든요. 급한 마음에 뭔가를 선택하게 되죠. 약물에 대한 의존, 내가 너무 머리가 아프다, 너무나 아플 때는 진통제를 먹을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먹고 나서 머리가 아픈 게 풀렸으면 내가 왜 머리가 아팠지? 라는 부분으로 문제의 원인을 찾아 들어가야죠. 약은 이렇게 약사님이 얘기하셨듯이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지만 장기적으로는 관리가 좀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이시죠. 우리 고객님들도 이렇게 약사님 좀 얘기 들으시고 약에 의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증명할 수 있는데 살아있다는 거의 증거 한 가지가 이런 거죠. 나는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는 현재. 죽으면 내가 문제 있다고 느낄 수 없겠죠. 여드름도 그 수많은 사람들의 다른 고민 못지않은 본인 자신이 겪고 있다면 그게 가장 큰 문제일 거예요. 문제를 푸는 방법은 저는 딱 한 가지라고 봅니다. 원인을 찾아야 된다. 여드름에 있어서도 이너 케어 그리고 아웃 케어를 같이 하셔야지 약물에 의존해서 내가 편의성을 추구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하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기적으로는 약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피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은 약사에게, 피부 관리는 피부 관리사에게 받으세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면 되죠?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내내지 채널의 김동석 내가 차표를 변경을 할게.